여자가 남자와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반드시 입에서 나오는 6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오늘 밤 나를 가져주세요. 라는 여성의 가장 원초적이고 은밀한 허락의 신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간 성심리 및 진화심리학자 김서연 박사입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남성분들은 여성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초대장을 보내고 있음에도 이것이 단순한 일상 대화인 줄로만 착각하고 그녀를 그냥 아는 여자로 방치해 두는 것일까요? 오늘 제 강견은 여성의 그 복잡하고도 미묘한 성의 언어, 그 플러팅의 암호를 완벽하게 해독하고 싶은 모든 진짜 남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오늘 밤부터 당장 획기적으로 변할 이 귀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상호작용이 제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체 여성들은 왜 강한 호감을 느끼고 저 남자와 하룻밤을 혹은 그 이상의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그 강렬한 욕망이 들 때조차 왜 당신과 자고 싶어요 라고 시원하게 대놓고 직설적으로 자신의 본능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깊고도 근본적인 심리학적 그리고 진화론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 여성과 남성의 근본적인 성의 전략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의 그 애타는 신호를 번번이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성들 대부분은 이러한 육체적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먼저 원한다는 감정을 들키는 것을 자신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행위, 즉 자존심 상해하는 경향이 극도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여성에게 있어 성이라는 것은 남성과 달리 임신이라는 아주 거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뇌는 진화적으로 자신의 성적 가치를 매우 높게 책정하고 아무에게나 쉽게 허락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당신과 자고 싶다고 표현했는데 남자가 나를 쉬운 여자로 취급하거나 혹은 하룻밤 이후에 거절의 의사를 보인다면 그때 받게 될 상처와 사회적 평판의 손상은 남성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여성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절대로 직접적인 요구라는 위험한 행동 대신 질문이라는 아주 안전하고도 고도화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남자가 자신이 보낸 그 은밀한 신호를 정확하게 해독하여 자신감 있게 그리고 저돌적으로 자신을 리드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본능적으로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이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나는 준비가 되었어요 라는 암시만 주었을 뿐인데 남자가 그 암시를 천재적으로 알아차리고 다가와 자신을 강력하게 정복하고 리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머, 당신이 너무 강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듯 못 이기는 척 그 남자의 리드에 순응하며 육체적 관계까지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은 채로 완성되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의 명분입니다. 여성에게는 자신을 허락할 명분이 필요하며 그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남자의 자신감 있는 리드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특히 썸 단계에서 남성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치밀하게 상대방을 떠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남자가 나를 진심으로 원하는가? 아니면 그저 하룻밤의 유의로 여기는가? 이 남자는 내가 보낸 이 성적 신호를 알아차릴 만큼 눈치가 빠르고 지혜로운 남자인가? 이 남자는 나를 정복하고 관계를 책임질 만큼 용기 있고 강력한 남성인가? 이 모든 것을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6가지의 질문 속에 아주 교묘하게 담아서 남자를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성과의 경험이 별로 없는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여성의 이러한 떠보는 말과 떠보는 행동에 담긴 그 심오하고도 원초적인 성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저 질문의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고 그냥 궁금해서 묻나 보다
하고는 아무런 의미 없는 단답형 대답만 하고 여성이 애써 만든 그 뜨거운 분위기를 싸늘하게 식혀버리죠. 하지만 오늘 제 간견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보신다면 더 이상 여자의 그 간절한 유혹의 신호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답답하고 멍청한 실수는 절대로 없으실 겁니다. 오늘은 여자가 정말 호감이 있는 남자에게 나는 당신의 유전자를 원해요. 나는 당신과 육체적으로 엮이고 싶어요. 그러니 제발 나를 리드해 주세요. 라는 그 속마음을 담아 어떤 질문을 하며 격렬하게 플러팅을 하는지 그 구체적인 6가지 질문을 아주 적나라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혹은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여성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질문 중 단 하나라도 당신에게 한다면 그것은 100% 의심할 여지 없이 완벽한 육체적 호감의 신호입니다. 그녀가 여러분의 마음에 든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 배운 대로 그녀가 원하는 그 남자가 되어 관계를 다음 단계로 진전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자가 자고 싶은 남자에게 하는 질문, 그 대망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여자들한테도 이렇게 해요. 이 질문의 무게를 남성분들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여성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상하게 챙겨주는 남자에게 물론 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성적 매력은 단순한 친절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 남자가 베푸는 배려와 친절이 어딘가 모르게 너무나도 능숙하게 느껴진다면 마치 수백 번은 해본 솜씨처럼 자연스럽다면 여성은 그 순간 착한 남자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아주 강력하고도 본능적인 성적 매력과 의구심을 동시에 품게 됩니다. 잠깐만, 이 남자 보통이 아닌데 혹시 선수 아닐까? 나에게만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아니면 원래 모든 여자들에게 이렇게 능숙하게 작업을 거는 걸까? 이 의구심은 한번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여성의 머릿속을 온통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남자가 착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여자를 잘 다루는 그 스킬과 그 선수 같은 위험한 매력 때문에 마음이 끌리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그저 이 남자의 화려한 어장 속에 갇힌 수많은 트로피 중 하나가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불안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리는 그 혼란스러움의 직접적인 표현이 바로 다른 여자들한테도 이렇게 해요 라는 테스트 질문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당신이 이렇게 매력적인 남자라는 것은 알겠다. 그런데 혹시 당신의 그 치명적인 매력이 내게만 특별하게 향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여성의 아주 간절한 바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를 그저 하룻밤 가볍게 즐기기 위한 재미 보는 상대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나만 진심을 다했다가 결국 상처받고 버려지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아닐까? 여성은 이 깊은 두려움과 성적 끌림 사이의 줄다리기 속에서 확인을 받기 위해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치를 테스트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대부분의 평범한 혹은 수능적인 남성분들이 아주 치명적이고도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그녀가 듣고 싶어하는 착한 남자의 정답. 즉,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저는 하늘의 맹세코 다른 여자들한텐 말도 안 걸어요. 오직 당신에게만 이러는 거예요. 라고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너무나도 뻔하게 자신의 모든 패를 까발려 버리는 것이죠. 물론 그 순간 여성은 아, 다행이다. 착한 사람이구나 라며 잠시 안심할 수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바로 그 순간 이 남자 생각보다 너무 쉽네. 매력 없네. 그냥 착하기만 하구나 라고 느끼며 당신에 대한 그 뜨거웠던 성적 긴장감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정복할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네, 맞아요. 전 원래 모든 여자에게 다 친절해요. 저 원래 이런 놈이에요. 라고 정직하지만 오만하게 대답하는 것은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그것은 여성의 면전에 대고 당신은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냥 내가 오늘 만난 수많은 여자 중 한 명일 뿐이에요.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아주 잔인하고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지배적인 남성들, 여성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관계를 리드할 줄 아는 남성들은 이런 아슬아슬한 질문에 과연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들은 절대 이 질문에 네 또는 아니요로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애처롭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녀를 무례하게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여유롭게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살짝 장난기 어린 혹은 아주 의미심장한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공을 다시 그녀에게로 역으로 질문합니다.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혹시 내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이 한마디, 이 여유롭고도 자신감 넘치는 방역에 여자의 머릿속은 순간 하얗게 되며 강력한 혼란에 빠집니다. 이 남자. 내 예상대로 쉽게 넘어오지 않네. 뭐지? 나한테만 잘해준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정말 알 수 없는 남자다. 정말 쉽지 않은 남자구나. 하지만 이미 그녀는 당신의 그 선수 같은 매력에 강하게 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렇다고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순 없지. 내가 반드시 이 남자를 내 것으로 만들고 말겠어라는 아주 강력한 도전의식과 정복욕기, 그녀의 내면에서부터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왜 그토록 나쁜 남자, 자기에게 함부로 대하는 남자에게 미친 듯이 끌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없다는 그 치명적인 희소성과 정복 난이도 때문입니다. 진정한 고수들은 바로 이 희소성과 예측 불가능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여자가 스스로 안달나게 만들고 자신을 공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자가 자고 싶은 남자에게 하는 질문, 그 두 번째입니다. 여자들에게 인기 많죠? 혹은 여자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아요. 만일 여자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성적 대상으로 완벽하게 인지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인기가 많을 것 같다는 그 표면적인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당신은 내가 보기에도 성적으로 충분히 매력이 넘쳐서 분명 다른 여자들도 당신을 자고 싶은 남자로 생각할 것 같다는 그녀의 강력한 인정과 공감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진화 심리학에서는 사전 선택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다른 여성들에게 이미 검증된 남성, 즉 다른 여성들이 이미 선택하고 원하는 남성에게 더욱 강력한 성적 매력을 느끼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그 남자의 유전자가 우수하다는 가장 확실한 사회적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녀가 당신에게 인기 많죠? 라고 묻는 것은 당신은 다른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당신이 더욱더 탐이 난다. 라는 아주 원초적인 욕망의 고백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질문에는 그래서 혹시 당신처럼 이렇게 매력적인 남자가 지금 설마 임자가 없는 건 아니겠지? 지금 만나는 여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아주 교묘하고 세련된 가용성 테스트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남자가 있는데 대화가 아주 능수능란하고 여성의 말에 리액션도 좋으며 유머러스하게 대화를 막힘없이 잘 이끌어 나가는 등 소위 여자를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매력적인 남자가 있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 남자가 자신의 높은 기대치에 정확히 부응하듯이 행동이나 말까지 너무나 만족스러울 때, 즉 역시 내 안목이 틀리지 않았어. 이 남자는 정말 괜찮은 남자야 라고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순간 이런 감탄 섞인 질문을 한답니다.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질문은 현재 그에게 여자친구나 혹은 썸녀가 있는지 궁금해서 은근히 떠보는 아주 고차원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자에게 당신에 대한 호감이 단 1%도 없다면 그 남자가 여자친구가 10명이 있든 아니면 모태솔로이든 과연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을까요? 전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남성분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아주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전에 어땠어요? 라며 과거의 연애 이야기, 예를 들어 제일 오래 사귄 게 얼마예요? 를 묻는 것은 이성 친구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저 흔한 대화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인기 많죠? 처럼 당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자가 당신의 과거가 아닌 현재를 궁금해하며 인기 많죠? 라고 묻는다면 그녀가 당신에게 정말로 깊은 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당신도 그에 상응하는 호감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표시하신다면 분명히 금방 뜨거운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의 대답 역시 중요합니다. 네, 저 인기 많아요. 라고 오만하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라고 겸손을 떠는 것도 매력 없습니다. 그저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띤 채 글쎄요. 전 다른 여자는 잘 모르겠고 지금 당신한테만 인기 있고 싶은데요. 라고 은근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그녀에게 특별함을 부여하십시오. 여자가 자고 싶은 남자에게 하는 질문, 그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앞선 두 가지 질문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이며 강력한 초대의 신호입니다. 주말에 뭐해요? 혹은 언제 시간 나요? 자, 이 질문이 왜 그토록 성적인 신호인지 제가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당신에게 이것저것 사적인 질문, 특히 당신의 사적인 시간과 사적인 공간에 대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에 이미 깊이 빠져들었으며 당신과 육체적으로 어떻게든 엮이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여자들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원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사소한 것 하나하나,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끊임없이 궁금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죠.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잘 먹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주말에는 주로 어디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등등. 이러한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상대방에 대해 알아가는 동시에 그렇게 수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 사이에 공통의 연결고리를 찾고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소재들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두 사람 사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상상 이상으로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성은 단순히 당신의 정보를 질문하고 수집하는 것에서 절대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동시에 자신에 관한 이야기나 자신의 아주 구체적인 사적인 일정에 대해서도 당신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메뉴는 무엇인지, 이번 주 주말에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언제 시간이 나는지 등 그녀의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상조차도 오직 자신이 자고 싶은 남자와는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공유의 욕구가 바로 핵심입니다.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호감 있는 남자에게 자신의 일상을 시시콜콜하게 공유하려는 아주 강력한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말에 무엇을 하는지, 자신의 취미는 무엇인지 등등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이 하는 겁니다. 심지어 당신이 전혀 단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알아서 말이죠. 여자는 절대 단 한순간도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 육체적으로 끌리지 않는 남자에게는 자신의 구체적인 일상을 그렇게 자발적으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가 주말에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여성은 어떻게든 대화를 끊어내기 위해 이렇게 철벽을 칠 겁니다. 아, 글쎄요. 그냥 집에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집에서 쉬려고요. 요즘 너무 피곤해서요. 약속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방어적이고 폐쇄적으로 말하지 결코 시시콜콜하게 자신이 주말에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절대 말해주지 않거든요. 물론 세상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성격 자체가 외향적이고 오지랖이 유난히 넓은 여자는 특별한 호감이 없어도 그저 대화의 일환으로 습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결정적인 단어가 그녀의 말에 포함되어 들어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훨씬 더 확실한 성적, 호감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애매함을 종결시킬 이 황금의 키워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혼자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여자가 당신과 대화를 하다가 슬쩍하지만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번 주말에 혼자 등산 갈 거예요. 저는 이번 주말에 그 영화 새로 나왔던데 혼자 보러 갈 거예요. 주말인데 할 것도 없고 혼자 집에서 와인이나 마셔야겠어요. 왜일까요? 왜 굳이 당신이 물어보지도 않은 그 혼자라는 사실을 그토록 또렷하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녀가 당신에게 조금의 호감도 없었다면, 설령 정말로 혼자 갈 계획이었더라도 당신이 끼어들 여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가요. 동생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동호회 사람들이랑 같이 가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당신이 그럼 저도 같이 갈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틈이나 여지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당신에게 저 혼자 그거 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곧 나는 지금 당신이 들어올 수 있는 사적인 빈자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나는 당신의 육체적인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는 지금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어요. 그러니 제발 눈치 있게 치고 들어오세요. 라는 그 어떤 초대장보다도 강력한 육체적 관계로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이것은 데이트 신청이 아닙니다. 작업 신청입니다. 이때 우리 현명한 남성분들은 절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얼른 눈치채고 아주 자연스럽지만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진짜요? 어쩐지 저도 그거 하려던 참인데. 타이밍 좋네요. 그럼 저도 같이 갈까요? 혼자 와인 마신다고요? 그럼 제가 더 맛있는 안주사 들고 갈게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호감 표현인지 전혀 모르는 남성분들이 이 세상에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저 혼자 가시는구나. 재밌겠네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고 말하며 여성이 애써 차려준 밥상을 그대로 걷어차 버리는 실수를 하죠. 만약에 여자가 당신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밤늦게 오늘따라 좀 우울하네요. 혼자 집에서 맥주나 한잔 하려고요. 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다면 그것은 100% 아니 200% 당신을 자신의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단 1초도 망설이지 마시고 이렇게 저돌적으로 말해보세요. 이 밤에 왜 혼자 드세요? 저랑 같이 드세요. 지금 어디서 드실 거예요? 아니면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그런데 만약 여자가 아니요, 됐어요. 그냥 저 혼자 마실래요. 라고 단호하게 거절한다면 네, 그건 그 남자가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거랍니다. 당신이 테스트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여자가 자고 싶은 남자에게 하는 질문 그 4번째입니다. 원래 그래요. 여자들은 자신이 성적으로 관심 가는 남자에게 원래 그래요 라는 이 질문을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이 합니다. 이 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주말에 뭐해요? 처럼 직접적인 데이트 신청으로 이어지는 질문은 아닐지라도 여성의 아주 깊은 성적 긴장감을 반영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이 질문 자체는 꼭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친구나 동료 사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상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남녀 사이에 조금이라도 미묘한 설렘이나 성적 긴장감이 흐르는 관계에서 이 질문을 그것도 자주 한다면 그것은 거의 확실한 성적 호감의 표현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의도를 떠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의 핵심에는 여성이 가진 아주 근본적이고도 강력한 욕망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이 남자에게 그 어떤 다른 존재와도 비교 불가능한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강력한 욕망입니다. 이 특별함이라는 것은 정말 다방면에서 다양한 각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서로 같이 경험하는 것이 처음이거나 다른 것들과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어떤 특정한 것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가슴에 강력한 쐐기를 받기 위해, 즉 당신은 내게 이토록 특별한 남자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멘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 오빠가 처음이야.
아마 여성 경험이 좀 있으신 남성분들은 여성들에게서 이런 뉘앙스의 말들을 정말 지겹도록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평범한 맛집을 같이 가도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나 세상에 이런 거 정말 처음 먹어봐. 조금이라도 경치가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 와, 나 이런 곳은 정말 처음 와봐. 오빠 아니었으면 평생 몰랐을 거야. 아주 작은 선물을 줘도 어떡해. 나 이런 선물 처음 받아봐. 너무 감동이야. 심지어는 아주 특별한 스킨십을 하게 될 때조차 나 사실 이런 거 처음 해봐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바로 당신과 이 남자와 처음으로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죠. 물론 아주 순진한 남성분들은 여자의 이런 말들을 곧이곧대로 100% 완벽한 진실로 믿을 수 있겠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혹은 아주 고도의 전략적으로 내뱉는 여자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본질적으로 거짓말쟁이라서가 아닙니다. 상대 남자에게 당신은 나에게 이토록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 아주 대단하고 유일한 남자라는 인식을 강력하게 심어줌으로써 나 또한 당신에게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그 본능적인 상호 교환의 심리 때문입니다. 즉 여자는 본능적으로 상대 남자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여자가 되려는 강력한 욕망이 있고 동시에 상대방 또한 본인을 그렇게 특별한 여자로 대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도 간절한 심리가 바로 원래 그래요? 라는 이 짧은 질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 남자가 유독 스킨십이 자연스럽거나 눈빛이 그윽하다면 그녀는 속으로 이런 기대를 합니다. 혹시 다른 여자들에게는 저렇게 안 하면서 유독 나한테만 저렇게 은근하게 스킨십을 하고 저런 야한 눈빛을 보내는 건 아닐까. 즉 상대 남자가 유일하게 자신의 남성성을 드러내고 유혹하는 특별한 여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달콤한 기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래 그렇게 스킨십이 자연스러워요. 원래 그렇게 사람을 빤히 쳐다봐요. 라고 슬쩍 떠보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친절해요. 나는 당신의 그 친절이 내게만 베풀어지는 특별한 유혹의 신호이길 바라요. 원래 그렇게 매너가 좋아요. 나는 이 매너가 오직 나를 유혹하기 위한 특별한 행동이길 바라요. 또한 이 원래 그래요 라는 질문에는 상대를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하고 검증하고자 하는 아주 냉철한 의도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은 호감만 있을 뿐 이 남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지금 나에게 보여주는 이 다정함이 그의 원래 본성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를 유혹해서 잠자리를 갖기 위한 일시적인 연기인지 제대로 알 수 없으니 이런 질문을 통해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더 파악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상대 남자에게 성적 호감이 있으면 앞서 말한 이 특별함에 대한 갈망과 상대에 대한 냉철한 검증이라는 이 두 가지의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원래 그래요 라는 질문을 정말 지겨울 정도로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자고 싶은 남자에게 하는 질문 그 5번째입니다. 여사친 많아요? 혹은 연애 많이 해보셨어요? 썸을 타고 있는 여자에게 여사친, 즉 여자 사람 친구 많아요 라는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받으면 순간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하지 라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고민하는 남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여성의 성적 파트너로서의 당신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이중적인 테스트입니다. 첫째, 연애 많이 해보셨어요? 이 질문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얼마나 경험이 많으신가요? 당신은 잠자리에서 얼마나 스킬이 좋으신가요? 라는 아주 노골적인 성적 능력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무경험의 남자보다 경험이 많은 남자에게 더 큰 성적 매력을 느낍니다. 그가 더 우월한 유전자와 생존 능력을 가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여사친 많아요? 이 질문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당신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혹시 아무 여자에게나 찝적대는 위험한 바람둥이는 아닌가요? 당신과 잤다가 먹고 버림 당하는 것은 아닐까요? 라는 안전성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즉, 여성은 경험은 많지만, 즉, 스킬이 좋지만, 현재는 내게만 집중하는, 즉, 안전한 이 모순적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자를 최고의 성적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정말이지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적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나 나야 여사친 많지 주변에 다 여자밖에 없어 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그럼 나는 20살 때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연애를 했지 라며 자신의 그 화려하고 문란했던 과거를 무슨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늘어놓는 그런 남자들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바보 중에 바보 같은 답변입니다. 제발 입장을 바꿔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그 여자가 당신에게 웃으면서 저는 남사친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주말마다 남사친들이랑 술 마셔야 해요. 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기분이 과연 좋겠습니까? 또한 연애 많이 해보셨어요? 라는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나는 쉴 틈 없이 연애를 했지 라며 자신의 화려한 과거를 자랑처럼 늘어놓는 그런 남자들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남자가 과거에 공백기 하나 없이 마치 환승하듯이 연애를 계속했다는 그 사실이 과연 그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 여성에게 그리 유쾌하고 매력적인 일일까요? 자신이 여자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를 강조하려고 여사친이 셀 수 없이 많고 연애는 주구장창 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그저 여자에 미친 사람이라는 최악의 오해를 받기 십상입니다. 이런 천박한 자랑은 당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남자는 한 여자에게 깊이 있게 정착하지 못하는 아주 가볍고 불안정한 남자구나. 혹은 얼마나 자존감이 낮으면 저런 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을까라는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뿐입니다. 여자가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당신의 화려한 전적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현재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때 가치 높은 대답은 이것입니다. 연애요 몇 번 해봤죠. 하지만 전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만날 때 깊게 만나는 편이라서요. 즉, 나는 경험은 있지만 해프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여사친이요, 아는 사람이야 많지만 지금 제 신경은 온통 다른 여자가 아니라 당신한테 가 있는데요. 즉, 나는 가치는 높지만 안전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자랑은 당신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동성 친구에게나 술안주 삼아 하는 것이지 당신이 진심으로 얻고 싶은 썸을 타고 있는 여자에게 자랑하는 건 정말 한심하고 미성숙한 행동이랍니다. 여자가 자고 싶은 남자에게 하는 질문. 그 6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연애는 언제예요? 자,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5번째 질문과 아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는 전혀 다릅니다. 이 질문은 당신의 과거에 대한 단순한 궁금증이라기보다는 두 사람의 현재의 가능성을 열기 위한 아주 강력한 미끼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성적 관계를 맺기 위한 마지막 물리적 장애물을 확인하는 최종 안전 점검입니다. 여자는 정말로 호감이 있는 남자 앞에서는 그 남자가 자신에게 더 용기를 내어 데이트 신청을 하거나 결정적인 육체적 관계로의 진전을 시도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지금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 즉 현재 자신이 싱글임을 적극적으로 하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밝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맥락도 없이 대뜸 저기요, 저는 솔로예요 라고 먼저 말하기는 쑥스럽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영리하게도 상대방인 당신의 마지막 연애를 먼저 물어봄으로써 자신의 현재 싱글 상태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명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녀의 입에서 현재 관계 상태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반드시 주목해 보세요. 당신에게 아주 강력한 성적 호감이 있는 여자는 당신이 저는 마지막 연애가 한 1년 전쯤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고 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보통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상태를 어필할 겁니다. 아, 그러셨구나. 저는 정말 솔로로 지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이것은 나는 지금 안전하고 가용하다는 신호입니다. 내 친구들은 이제 다 남친이 있는데 이상하게 저만 혼자예요. 너무 외로워요. 이것은 나는 지금 성적 결핍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제가 올해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나는 지금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누굴 진심으로 사귀어 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이것은 나는 지금 새로운 남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주말에 친구 결혼식에 가야 하는데 같이 갈 사람을 아직도 못 찾았어요. 이것은 나는 지금 당장 당신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그 여자가 당신에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외로움과 성적 결핍과 싱글 상태를 아주 구체적으로 강조하며 말한다면 그것은 이 관계의 마지막 그린라이트가 켜진 것입니다. 이것은 고백을 해달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진도를 나가자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제 혼자 아니네요. 그 모임 저랑 같이 가시죠. 그럼 이제부터 저랑 만나면 되겠네요. 그럼 오늘 밤 저랑 같이 있을래요. 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녀가 기다리던 그 남성적인 리드를 당신이 직접 보여주십시오. 지금까지 여자가 자고 싶은 남자에게 하는 질문, 그 6가지의 비밀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드린 것 같아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핵심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자고 싶은 남자에게 하는 질문 6가지. 첫 번째, 다른 여자한테도 이렇게 해요. 이것은 당신의 선수 기질에 끌린다는 신호이자 당신의 특별함을 확인하고 싶은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 여자들에게 인기 많죠? 이것은 당신은 성적으로 매력적이네요. 혹시 지금 가용한가요? 라는 사전 선택과 가용성 확인입니다. 세 번째, 주말에 뭐 해요? 언제 시간 나요? 특히 그녀가 혼자라는 단어를 강조한다면 그것은 나와 사적인 시간을 보내자는 육체적 관계로의 가장 강력한 초대장입니다. 네 번째, 원래 그래요. 이것은 당신이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나요? 라고 성적 긴장감을 확인하는 질문이자 나는 당신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라는 욕망의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여사친 많아요. 연애 많이 해보셨어요. 이것은 당신은 경험, 즉 스킬이 많은가요? 와, 당신은 위험, 즉 바람둥이는 아닌가요? 를 동시에 테스트하는 파트너 검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마지막 연애는 언제예요? 이것은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싱글이며 성적으로 가용합니다. 당신도 가용하다면 이제 진도를 나갑시다. 라는 마지막 최종 허락의 신호입니다. 오늘 저의 이 긴 간견이 그동안 답답했던 여러분의 관계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마법의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성의 언어는 남성의 언어처럼 직설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성에 관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욕망의 신호는 그 어떤 남성의 언어보다도 훨씬 더 깊고 간절합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지 마시고 그녀의 눈빛과 행동, 그리고 그 말 뒤에 숨겨진 원초적인 본능을 들어주십시오. 다음에는 더욱 흥미롭고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인간의 성심리학 연구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담은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제게는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성 심리학 박사 김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